이제 또 시작할까요?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진짜 의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눈치를 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진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내 몸의 의사,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극대화시켜서 그 의사를 시키면 우리 몸 치료가 참 잘 되는데 바깥에 있는 의사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보고 내 몸을 치유하게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였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먹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정신 세계도 또 감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도의 문제도 크게 외부에 나가서 말로 하고 다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잠자고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진짜 나한테 기도를 하고 그 진짜 나가 절대자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이 공명하게 파장으로 주파수를 맞추게 만들어주면 기도의 응답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쳐다보고서 배우는 방법, 이해를 하는 방법이 또 몇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식물이 어디서 자랐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눈치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로에 아시잖아요. 알로에는 주로 어디서 자랄까요? 사막이나 이제 물이 없는 지역에서 자라잖아요. 알로에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기술이 뭘까요? 물을 저장하는 기술. 예. 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덥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차갑게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모든 식물들은요.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들은 식물에 비해서 날씨가 나쁘거나 환경이 지금처럼 추워지거나 이러면 실내로 들어올 줄도 알고 다 자기 몸을 피할 줄 아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데 비해서 식물들은 운동신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무조건 되고 적응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식물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몇몇 가지의 성분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해충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추운 데서 자라야 되는 식물들은 자기 몸을 추위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뭔가를 자기 몸을 보호하게끔 만들어야지 되고요. 이래서 식물들은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만들어지는 물질들의 이름을 우리가 통칭해서 파이토케미칼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이 성분이 무엇냐 책을 찾아보면 뭐 그 안에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미네랄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척하면은 그냥 짐작만 하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작을 하는데 그 중에 알로에 같은 걸 갖고 이야기를 나누자면 알로에는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기술이 물 저장하는 능력을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배우지 않으면 알로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알로에를 탁 쳐다보는 순간 뭐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비타민 A가 많고 거기에 무슨 복합당이 들어있고 이건 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면서 성질은 차가운 식물 이렇게 하면 알로에가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으니까 그거가 화장품에 섞였어요. 알로에를 탁 이제 화장품을 보니까 알로에가 섞였어. 어떤 목적으로 섞어놨을까요?
보습 효과, 이게 알로에가 들어간 걸 봐갖고 보습 효과가 꽤 좋겠는 걸 이렇게만 알으면 알로에 성질을 충분히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겨울철보다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여름철에 피부를 진정시킬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화상을 입었거라든가 이랬을 때 알로에가 들어간 걸로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알로에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알로에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이 있는데,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알로에는 누구한테 잘 맞을까요? 알로에는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으니까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한테 더 좋겠죠. 예. 마르고 피부가 건조한 사람. 그리고 그게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장 안에 열이 많은 사람, 열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장 안에 변비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 이러면 그냥 알로에를 정확하게 쓸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알로에 먹고 장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고 자기도 알로에를 이제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설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얘기예요. 20년 동안 알로에를 먹고 설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자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보다 나니까 알로에 먹고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알로에 끊어보라고 그랬더니 끊고 났더니 장이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머리가 아파요. 만성 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고 할 검사라는 검사 다 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와이셔츠를 맞추려고, 요즘은 안 맞추지만 와이셔츠를 하나 맞추려고 그 와이셔츠 맞추는 집에 양복점에 가서 와이셔츠 목을 쟀더니 그 목을 재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꼭 끼는 거를 입고 다녀서 맨날 머리가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넉넉하게 맞추니까 두통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건강은 조금 지혜롭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냥 누가 그랬더라 해갖고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 것보다는 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건조하고 속에 열이 있어서 변비의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그냥 조금만 뭔가 찬 것만 먹어도 설사를 하고 몸이 뚱뚱한 사람, 그다음에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자꾸 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알로에를 먹게 되면 몸을 더 많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섯 있죠? 버섯 같은 거는 어디서 자랄까요? 습한 지역에서 자라잖아요. 그 버섯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기술은 뭘까요? 버섯은 자기의 습기를 날려버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걔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다른데 배추를 말린다든가 물을 말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버섯을 말려보면 완전히 부스러지도록 말라요. 그렇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은 마르는 거예요. 건조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뚱뚱한 사람이 버섯을 먹는 게 좋을까요? 마른 사람이 먹는 게 좋을까요? 뚱뚱한 사람들이 그거를 먹게 되면 다이어트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른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보다는 더 다이어트가 돼버리죠. 몸을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버섯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에 어느 지역에서 자랐느냐를 보고 얘네들은 무슨 성질을 배우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굉장히 현명하게 재료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몸이 눅눅하고 왜 천근만근되고 몸이 무거워요. 그날 배추국 끓여 드실래요? 버섯국 끓여 드실래요? 버섯국. 그렇죠? 버섯은 몸을 건조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축축한 날이고 이러니까 그런 날은 몸을 건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섯 요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 그 뜻입니다. 이제 몸의 수분 정도가 아니라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 그리고 땀이 안 나. 그냥 몸에 땀 좀 쫙 뺐으면 좋겠는데 자꾸 몸이 붓고, 그 다음에 소변도 시원하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을 찾으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약을 찾으러 물가로 가실래요? 아니면은 그 건조한 밭으로 가실래요?
물 빼는 기술들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물 빼는 기술은 누가 배웠을까? 그렇죠. 물 빼는 기술은 물에 사는 애들이 배웠죠. 물에 사는 애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애들이 물을 빼는 기술을 못 배우면 물이 들어와서 지금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물이 무슨 계속 빨아당기다가 말고 물에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걔는 물이 들어오는 족족 빼내버려야 걔네들도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이 살아나면서 항상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미나리라든가 연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뛰어난 이 물을 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렇게 몸이 붓는다든가, 그래서 간경화라든가 이런 걸로 복수가 찼을 때 미나리를 갖다가 즙을 내서 먹는다든가, 아까 김치 만드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김치 만들 때 물김치 재료에 이 미나리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는 간경화 환자의 아주 엄청나게 좋은 명약으로 약이 바뀌는, 김치가 아니라 약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이제 중년이 넘으면은 전립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꾸 자주 메롭고 소변을 봐도 본 것 같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뿌리는 대단히 좋은 치료약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책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디서 살았느냐만 탁 보고서도 눈치를 챌 줄 아는 방법을, 자연을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개발한 약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은 어디서 만드는 약이냐면, 미루나무 있잖아요. 우리 미루나무, 수양 버드나무요.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약을 만들 때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든 양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가축들이 지 몸만 컨디션만 나쁘면 가갖고 버드나무를 가서 뜯어먹고서 몸을 회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버드나무 안에 뭔가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나 보다 하고서 가서 추출을 해갖고 찾아보니까 여기서 만든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버드나무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드리면은, 버드나무는 주로 물가에 많이 살잖아요. 버드나무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하늘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남자. 땅은 여자. 태양은 남자. 달은 여자. 불은 남자. 예, 잘하시네. 그럼 물이 좋아갖고 물에다가 뿌리 내리고 사는 버드나무는 남자, 여자? 남자. 예, 잘하시네. 예, 그게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니까 이 아스피린은 성격이 이 남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남자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 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동적이야.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이렇게 막힌 거면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매일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100ml짜리 먹게 되면 그 혈관이 막혀 있는 그 혈전이라든가 피에 덩어리가 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부시기 위해 갖고 지금 병원에 가면 보통 아스피린 처방을 하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걸 갖다 처방을 하시는데, 얘는 이렇게 막힌 걸 뚫는 게 너무 힘이 강해갖고 정상적인 위장 벽도 뚫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걸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위장이 구멍이 나요, 진짜로. 예,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또 그냥 남들도 아스피린 먹으니까 나도 먹자 하고 드시면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먹으면은 땀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땀 빼는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물을 뿜어 올려내는데 선수기 때문에 우리가 진통제로 쓰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뭐 펜잘, 개보린, 뭐 등등 브루펜 이런 종류의 약들을 놓고서 봤을 때 가장 땀을 잘 나게 만드는 발안제는 아스피린. 얘가 출신이 어디냐면은 버드나무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쳐다보면 제가 무슨 성질을 가졌거니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쳐다보고 아는 방법이 있고요.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보고 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긴 거를 보고 아는 거 있어요.
얘는 무죠. 얘는 배추. 얘하고 둘 중에 누가 남자예요? 무. 얘하고 둘 중에 누가 추울까요? 바깥에 태양이 여기 바깥에 있어요. 누가 추울까? 바깥에 지금처럼 추운 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춥잖아요. 난로가로 막 모여가는 사람이 있고 난로를 본숭만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추운 사람이에요? 난로 쪽으로 온 사람이 추운 사람이죠. 태양 쪽으로 자기 몸을 드러냈잖아요. 누가 추워요? 배추가 추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몸이 추워서 햇빛을 보러 나온 거고요. 얘는 몸이 안 추워서 햇빛을 본숭만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질이 온하다 그러면 얘는 냉해. 얘가 여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면 얘는 남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가 동적이라면 얘는 정적이에요. 얘가 에너지적이라면 얘는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되면 동적인 힘이 강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먹자마자 누가 먹어도 다 시원하다 이래. 그렇죠? 기운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배추를 먹고 나가고 구수하다 소리는 해도 시원하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얘는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생선회를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남들 드시는 건 본 적은 있으시잖아요. 그 생선회를 드실 때 드시는 분들 쳐다보면 배추에다가 생선회를 깔아요? 아니면 무채에다가 깔아요? 무채.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생선회의 차가운 성질을 배추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무채가 가서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무채가 동적인 힘과 따뜻한 힘으로 무채를 생선회의 차가운 성질을 얘가 가서 중화를 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양학자들은 무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가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척 보면 그냥 이렇게 짐작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깥에 나와 있는 햇빛을 보는 애들이라도 이렇게 빼쭉하게 자라나는 식물이 있어요. 얘하고 누가 남자일까요? 빼죽한 애가. 얘하고 누가 열이 많을까요? 빼죽한 애가. 얘는 햇빛을 적게 봐도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줄여놓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삼이 열이 많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인삼이 왜 열이 많으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햇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자랐는데 다 가려놨잖아요. 그럼 어찌 생각하면 열이 없어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열이 많으면 햇빛을 가려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숨어있는 모습을 눈치챌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똑바로 자라나는 나무는 똑바로 자라나는 제목을 쓰려고 하는 이런 똑바로 자라나는 나무는 아프리카하고 시베리아하고 어디에 많을까요? 예, 시베리아 쪽에 많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추우니까 오로지 태양을 향해서 옆을 쳐다볼 틈이 없이 오로지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거는 똑바로 자라는 나무도 있겠지만 이 가지만 뻗으면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울창해지려고만 해요. 울창해지려고만. 그러나 이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로키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나 시베리아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전부 다 그냥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기만 해요. 그래서 똑바른 나무. 이것들이 식물들이라든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성장 과정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래서 이제 이런 식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쳐다보고 내 몸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쪽 애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지어서 그쪽 애들을 갖고 도움을 받게 되면 항상 몸을 균형 있게 맞춰가면서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 아까 케일 얘기 드렸잖아요. 케일 자라나는 거 다 보셨죠? 케일 이파리가 커요, 적어요? 커. 이만큼 하잖아요. 여름에 주로 많이 자라죠? 그러면 케일은 냉할까요? 뜨거울까요? 예, 이제 쉽게 자라시네. 예, 냉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장 열이 올라갖고 열 받았는 거를 아까 끄집어 내리는데 제가 황련 해독탕하고 뭐를 섞는다 그랬어요? 케일 섞는다 그랬죠. 이제 케일 섞은 이유를 이해하셨어요? 예, 케일을 섞게 되면 위로 열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전부 끄집어 내리는데 성질이 굉장히 뚜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 한여름에 이파리가 크게 자랐다는 얘기는 얘는 성격이 엄청나게 냉하다. 예, 그 뜻이에요. 냉하고 또 이파리를 넓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햇빛을 얼마나 많이 쬐고 싶으면 이파리를 이만큼 키웠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 몸이 엄청나게 추운 애다 이렇게 쳐다보시고 몸에 열이 많이 나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이 막 그냥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하고 이럴 때 케일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일이 어디 케일이라 해야 돼요? 한농 케일이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물들을 자라나는 것을 보고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리 새싹 있잖아요. 보리 새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면은 걔는 물론 식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 냉한 성질을 기본 바탕으로 갖고는 있지만, 보리 새싹이 언제 자라요? 겨울에 자라죠. 그렇다 그런다면 케일하고 보리 새싹 새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누가 남자일까요? 보리 새싹. 누가 따뜻할까요? 보리 새싹. 예. 이제 구분 잘 하시네. 예, 보리 새싹입니다. 보리 새싹은 한겨울에 자라나잖아요. 한겨울에.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보리 새싹은 이 얘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무슨 힘이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는 에너지가 막 자라나는 펼침의 방향으로 자라가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하고요. 하나는 계속 안으로 모여드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 이렇게 모여드는 힘 해서 하나는 펼침, 팽창을 해가지고 가는 힘이 하나 존재하고 하나는 응축해 들어오는 힘이 존재하고 이제 두 가지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항상 세상을 컨트롤을 하는데 봄철에 같은 날씨가 20도씨예요. 20도씨인데 20도씨의 온도라고 따지면 봄철에 20도씨면 집안에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죠. 가을철에 돼서 20도씨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고 싶죠. 예, 이 봄철이 되면 여름철이 되면 펼침의 기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생명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계절이라서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응축의 힘이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 20도씨라도 실내에 들어오고 싶고 몸이 응축된다 이러죠. 예, 이렇게 두 가지 힘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응축된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이 응축돼 갖고 여기가 팍 해갖고 여기에는 생명 활동이 잘 안 움직여. 그러면 여기에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병이 생겨나. 그럼 요거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내려 그러면은 응축이 된 걸 막 그냥 이렇게 갖고 나사가 완전히 쪼여 갖고 들어가 있는 거를 풀어내려 그러면 거꾸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풀어내려면 강력한 힘이 들어와 갖고 거꾸로 이렇게 돌려내서 이렇게 풀어내야지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얘는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 겨울철 한겨울에 응축되는 힘을 갖다가 뚫고서 살아나온 애 아니에요. 누가 전에 가을에 좀 늦은 가을인데 요만한 화분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금방 추위가 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우리 약국에 온 손님이랑 농담을 하는데
파가 생각이 있으면 안 나올 거고 생각이 없으면 저거 나올 텐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추워지면 생명체는 다 움츠러지기 때문에 나왔다도 다 죽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살아났네. 그래 힘이 얼마나 세네. 우리 몸에 응축되어 있는 걸 풀어내는데 얘만한 애가 없어요. 정말 약 중에 약입니다. 암이 걸렸는 사람들을 이걸로 우리 쉽게 얘기해서 몸을 범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리새싹을 열심히 먹였어요. 그랬더니 암이 치료가 되고 암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타민C가 비타민C 답을 먼저 말씀드렸네. 보리새싹이 한 겨울을 견뎌내면서 자연으로부터 뭔가의 힘을 쫙 빨아당겨가지고 자기를 키웠잖아요. 아까 물질을 만들어내고 끌어당기는 데는 무슨 맛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신맛이죠. 예, 신맛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쫙 끌어당겨서 자기를 물질로 바꿔야 그 겨울에도 자기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보리새싹은 사과의 60배가 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사과의 60배.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주변의 것들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물질, 우리 몸을 노화하는 걸 방지하고 그다음에 한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보리새싹이에요. 그래서 보리새싹 하나만 드셔도 웬만한 건강은 다 지켜집니다. 한농 마을에서 만들었는 그 보리새싹을 이제 저희 NTF 약국에서들 많이들 사용하고 아주 요긴하게 치료용으로 쓰는데요. 이거 아니면 암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남치성 질환을 치료를 할 약이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제 아무리 좋은 약이고 제 아무리 갖다 놔도 이거를 능가할 약은 없습니다. 이게 한농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보리새싹이 갖는 힘입니다. 콜라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콜라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서부터 시작해서 관절이라든가 눈 안에 눈동자라든가 모든 하여간 연결 조직에 약 70%가 전부 콜라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나면 이 콜라겐이 자꾸 줄어들어요. 콜라겐이 자꾸 줄어들어 갖고 수분도 저장도 못 하고 그다음에 관절도 삐그덕삐그덕하고 그래 여기저기가 병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전부 콜라겐 부족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콜라겐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이 글루코사민 들어보셨죠? 글루코사민도 콜라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그렇게 매우 중요한데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는 누가 없으면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비타민 C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게 보리새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리새싹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연결 조직, 이 피부도 탱탱해지고 피부의 보습 능력도 좋아지고 피부 이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암 환자들이 여기 암덩어리가 이만큼 커졌잖아요. 이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있으면 이 암들이 여기서 활동하다가요,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 우리 몸을 막 돌아다니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들어와. 또 나갔다가 들어와.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다 검사를 했더니 암덩어리가 하나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요거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면은 요 암덩어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씩 하고 여기서 자라나면 요게 전이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병원에서도 암이 딱 발견되면 바로 가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잘라버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속설애들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암은 수술하면 바로 퍼져서 죽는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게 암덩어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냥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자릅니다. 안 자르고 얘네들이 이렇게 줄이고 면역요법을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갖고 이걸 하는데 그래도 이 치료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 암 치료잖아요. 근데 이 암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보리새싹. 보리새싹을 꾸준히 먹게 되면
아까 비타민 C의 도움 받아가지고 콜라겐이 합성이 많이 되게 되면 요 세포가 요렇게 탄탄해져요. 그러면 여기 얘를 갖다 제거를 해놔도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뿌리를 내릴 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뿌리 내릴 자리를 못 찾아. 못 찾아서 지네들끼리 방황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을 다 제거를 해갖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새싹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보리새싹 만드신 분한테 제가 정말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어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알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약인데, 약이고 너무나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약이 될 것들을 못 찾고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이 보리새싹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이게 제가 또 이야기 잘못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레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움츠려지는데 이 땅이 여기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면 여기 온도재고 여기 온도재고 여기 온도재고 여기 온도를 재면 온도가 유난히 떨어지는 자리가 나와요.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땅도요. 어떤 데 가서 땅을 파서 온도를 재느냐 하면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많이 뿌렸던 땅에 가갖고 땅을 파갖고 온도계를 집어넣어갖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온도가 유난히 떨어지는 요 층이 생겨나는데 요 층을 비적토라 그래요. 비적층이라 그래요. 비료가 적체된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땅도 죽었고 여기에는 식물들이 내려와서 활발하게 식물들이 뿌리를 뻗어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땅이 얼어붙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식물이 못 살아.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심이 약하고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하게 되면 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가 사람의 이걸 견주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도 똑같은데 땅이 이렇게 죽어갈 때 이 비적층을 없애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기다가 첫 번째 콩을 심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얘네들을 다 잘게 이렇게 깨트려주는 아주 대단히 유용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트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를 갖다 심어버리면 보리가 이걸 전부 빨아당겨갖고 바깥으로 다 날려버려서 비적층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나고 암이 생겨나고 우리 몸에 여기저기가 지금 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렸어요.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콩하고 보리면 치료가 된다 그 뜻입니다. 땅도 이걸로 치료하는 거예요. 땅도. 맞습니까? 네. 네, 이걸로 훌륭한 치료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은요, 콩에 있는 탄수화물은 저항성 탄수화물이라 그래서요. 저항성 탄수화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이 장에서 웬만하면 흡수를 잘 못해. 여기다 콩을 씹어놨더니 얘가 이거 흡수 안 해갖고 여기 안에 못해 들어가고 여기 그냥 깨부시는 일만 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우리가 먹으면 장에서 흡수를 해서 우리 몸속으로 영양분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콩의 영양분은 우리 몸속으로 잘 안 들어가죠. 대부분이 그냥 장 안에서 그냥 바깥으로 통과하고 빠져나가는데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콩을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미생물이 먹어갖고
우리 몸에서 좋아하는 유용 물질을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원료로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콩을 먹게 되면 미생물들이 장 속에 있는 우리 유산균들이 콩을 먹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시켜주고 나머지는 전부 이 장 속에서 지저분한 거를 다 끌어갖고 묻혀갖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피가 굉장히 맑아지고 콜레스테롤이 장내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종당에는 우리 몸이 전부 맑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서와 똑같이 농사를 지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너무 똑같은 방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보리새싹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음식물로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시죠? 예. 음식물로 병을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약으로는 치료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물이 어느 곳에 자랐느냐, 어떤 형태로 자랐느냐를 보고서 알아맞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어느 계절에 여름철에 잘 자라나는 식물이냐, 겨울철에 자란 거냐, 가을이냐, 봄이냐에 따라서도 전부 다 성격이 다 틀리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만 갖고 설명하려고 해도 또 시간이 많이 가야지 되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식물들도 제각기 각자의 자라나는 환경과 자라나는 시기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밤에 피어나는 꽃하고 낮에 피어나는 꽃하고 누가 몸이 따뜻할까요? 밤에 피어나는 거. 예. 그리고 밤에 피어나는 꽃하고 낮에 피어나는 꽃하고 향기는 누가 더 멀리 갈까요? 예? 밤에 피어나는 건 추운데 피어났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적인 심이 강하죠. 그래서 밤에 피어나는 것은 향기가 천리 만리안까지 가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피어나는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성격이 따뜻해서 성질이 따뜻해서 우리 혈액순환제로 그래서 관절이 약하신 분이라든가 생리통이 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기에 피어났고 하는 것만 보고서도 대략 짐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의 세계는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은요, 또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이 식물에 비해서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동물들은 요리 피키고 조리 피키고 요렇게 하다가 타크닥하고 걸려들이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식물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으나 사나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그 살아나려고 하는 생명력이 무진장 강한데 그 강한 것 중에서도 무슨 성질이 가장 집약적으로 강하냐면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후손을 남기려고. 그래서 그 장다리꽃이라고 아세요? 장다리꽃 아시죠? 예. 예. 무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무는 뿌리를 내려야지 제 격이잖아요. 근데 계절을 조금 놓쳐가지고 늦게 뿌려버렸어요. 씨앗을 늦게 뿌려버리면 이 무의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거예요. 무의 입장에서 급하니까 뿌리를 안 만들고 그냥 대궁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꽃부터 피워서 자기 후손을 만드는 일을 할 때 피어나는 꽃을 장다리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럴 정도로 이 생명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 호박을 많이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심어놓고 잠시 스트레스를 주면 돼요. 심어놓고 잡았다가 살짝 당겼다가 딱 놓으면 그러면은 얘는 생각이 바뀌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은행나무를요. 은행나무에 은행을 많이 달리게 하려고 그 충주에 그 임업시험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여기다가 톱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톱을 갖고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한 줄씩만 긋고 다닌대요. 이렇게 살짝만 긋고 다니면은 은행이 엄청 많이 달린대요. 왜냐하면은 그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이 열매를. 예. 이게 식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먹는 종자에는요, 콩도 그렇고 유전자 콩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에는 싹을 낼 수 없는 애들. 다시 얘기하면 씨앗으로서의 본성을 잃은 애들이 너무 많아. 씨앗이라는 거의 본성은 뭐냐면 후손을 남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치? 씨앗의 정의가 그잖아요. 후손을 볼 줄 아는 애들이잖아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씨앗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씨앗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식탁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 못 고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동안때 절을 하루에 2번씩 해야 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죠. 정말입니다. 이 내용 알면 해야죠. 3번 해야 돼, 3번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예, 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식탁이 위협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는 시절로 지금 아주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병을 어떻게 약으로 고친다고요? 음식이 아니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올바로 자라나는 음식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식물은 또 얼마나 오묘한지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 무 있잖아요. 이 무가 있고 무를 잘라놨는 무말랭이가 있어요. 얘하고 둘 중에 누가 항암력이 높을까요? 얘가 당연히 항암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는요, 무말랭이가 되는 순간 무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신체가 어떻게 됐어요? 심각한 훼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훼손된 신체를 빨리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해야 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가 리그난이에요. 여기에도 리그난이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들어있고 미미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말랭이에는 아주 엄청난 양으로 리그난의 숫자가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리그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말리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지금처럼 추운 때 눈 속에서 바람 맞아가면서 말리게 되면 리그난의 수치는 훨씬 더 높아져요. 고추를 말릴 때도 집에서 그냥 건조기에다 말린 거하고 바깥에다가 말린 거하고는 그 내용의 성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다시 말하면 지 몸 지키려고 만들었던 성분들이잖아요. 지 몸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만들었던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잘만 이해하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암이 걸렸거나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우리 결체 조직이 망가져서 류마티스 관절이 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무말랭이는 엄청난 약이 됩니다. 그래서 무말랭이 요리로도 해서 드시지만 밥 위에다가 무말랭이를 집어넣고서 무말랭이 밥을 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리그난이라고 하는 화학적 그 성분을 먹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이런 치료들이 훨씬 더 요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어떻게 활용을 해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음식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거다. 이 무말랭이도 어디 무말랭이라 해야 돼? 잘하시네. 하여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농에서 생산하는 그런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부 약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금치라고 가정을 하고요. 시금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를 기르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조개 껍질 가루를 여기다 갖다가 갈아서 뿌려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조개 껍질이 많이 들어가 갖고 칼슘이 많은 시금치로 바뀔까요? 네,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체는 문을 열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한테 문 안 열어주잖아요. 인천공항에 여권 없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게 없으면 들락날락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체에 어떤 외부의 물질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 한 여기를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소똥 만져보셨어요? 소똥. 많이 만지셨어요? 근데 소똥 만지시고 나면 손에 독이 오르나요? 소똥은 안 오르죠? 근데 사람 똥 만져보셨죠? 사람 똥 만지면 독이 오르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 똥은 내 뱃속에 있는 똥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손에 있는 문에서 문을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똥독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똥을 만지면 우리 여기에 있는 문지기가 완전히 이거는 적군이잖아요. 이건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절대 안 열어주기 때문에 똥독이 안 올라요.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수도 없는 문이 열고 닫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이는 문, 보이지 않는 문. 아까 보이지 않는 문은 뭘로 열으라 그랬어요? 용서와 기도로 열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은. 예. 그다음에 보이는 우리 육체에 달려 있는 문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를 얘가 요리로 흡수해서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바깥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애가 하나 있어야 돼. 걔가 누구냐면 미생물이에요. 미생물들이 여기에 뿌려준 조개 껍질 가루를 먹어갖고 바깥에다가 이쁘게 코팅을 해주면 그때서야 얘가 문을 열어서 이리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런데 일반 농사법에서는 여기다가 뭐를 뿌려버렸어요? 농약을 뿌렸잖아요. 농약을 뿌려서 이 미생물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여길 들어가게 만든 농법을 갖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예, 유일무이하게 한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를 알으면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네랄들이 이런 것들이 흡수돼서 들어가져야 돼. 들어가지고 여기 입장에서도 이파리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지가 지 몸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얘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을 여기다 또 갖다가 포진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 포진을 시켜놓기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먹기 좋아하는 물질을 얘네들이 계속해서 여기다 만들어서 뱉어놔요. 그래서 뱉어놓으면 나를 지켜줄 애들이 이거 와서 먹이 먹고 외부 애들이 오는 거랑 싸워서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여기서 막아줘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뱉어놓는 물질이 다시 이 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공생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영양이 아주 풍부한 새로운 농산물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게 한농에서 나오는 이 식품인 거예요. 이 농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한농이 다른 거랑 차별화를 해도 분명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농사법이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몸은 몇 가지의 재료를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90가지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데 90가지의 재료를
우리가 먹는 식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90가지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소금까지도 엉터리 소금을 갖다 우리 식탁을 점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에 노출이 돼버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금도 천일염으로 먹고, 그 다음에 올바로 농사를 져서 충분한 이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우리가 90가지를 엄마 양수 수준으로 만들어가면서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래야 이 소위 얘기해서 질병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약으로는 절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식으로 올바로 된 음식을 갖고 드시게 되면 질병은 종지부가 나고 거기서 마침표가 10년 동안 먹으면 최소한도 고혈압약 10년 먹었으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올바른 식생활로 며칠만 해도 치료가 돼요. 예, 그것이 식생활이 갖는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겁니다. 다시 중요한 얘기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요. 뒤에 보이시나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들어와서 얘가 북적북적대고 소화가 돼서 이렇게 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는 이걸 전부 흡수를 해서 간으로 끌고 들어가요. 간으로 끌고 들어가서 간에서는 이걸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여기 각각 세포, 각각 집마다 배달을 해. 그래 배달을 하고 여기서는 요걸 갖고 영양분을 다 만들어서 먹고 찌꺼기는 다시 간한테 돌려주면 간은 요거를 받아갖고 1차 해독을 해갖고 다시 콩팥을 통해 갖고 여기다 주면 콩팥에서는 요거를 받아갖고 다시 해독해서 쓸 거 다시 쓰고 나머지 건 바깥으로 빼버리는 것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흘러가는 경로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서 여기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돌아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요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요.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 몸 안에 진짜로 들어가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입에서 먹을 때가 아니고요. 입에서 먹어서 위에서 소화돼서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슛 꼬링 되고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잖아요. 인천공항과 같은 검문소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까요? 입에다가 만들겠어요? 위에다 만들겠어요? 장에다 만들겠어요? 장에다 만들겠죠. 장은 인천공항과 같은데 장을 통과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75%의 면역 기능이 전부 장에 모여 있어요. 미사일도 장에 와 있고요. 기관단총도 장에 와 있고 모든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장에 총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올바로 여기서 우리 몸을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에서 이거를 아무나 막 받아주면 인천공항에서 아무나 여권도 없는 사람들을 막 받아주면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듯이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몸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가 지켜져야 돼. 여기가. 그래서 75%가 여기에 직결돼 있다. 요거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셨으면 또 얘기를 드려야 돼.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띄어내서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장 안에 보면 이렇게 육모 돌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돌도돌한 거 이제 우리 보셨죠? 그 육모 돌기가 있는데 요 바깥에는 우리 입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미끈미끈한 거가 요 장 안에도 이렇게 미끈미끈한 게 있어요. 그래 요거를 장점막이라고 그래요. 장점막이라고 있는데 요 장점막을 우리 몸에 있는 병사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여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데
장점막 바로 바깥에 또 누가 사느냐면 아주 덕지덕지하게 붙어서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60조. 근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100조예요. 100조. 그러면 우리 몸이 내 몸이에요? 미생물 몸이에요? 미생물이 주인이죠.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쏟아부어 갖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국가적으로 큰 돈을 들여갖고요. 그 들였더니 그 미국에서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 안에 약 한 400 종류 정도의 미생물이 살 거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10,000 종류가 넘는 애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호르몬도 만들고 인슐린도 얘네들이 만들고 얘네들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을 얘네들이 만들더라 하는 것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연구하는 자료가 작년에 발표가 됐어요. 작년 8월에 발표됐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얘네들과 이 장점막을 지키고 있는 우리 면역세포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얘네와 둘이가 대화하는 얘기를 해석할 줄만 알으면 우리 몸의 건강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얘네들이 수도 없는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 뭘로 할까요, 대화를? 아까 벙어리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하고 대화를 한글로 해요, 영어로 해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파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파동으로. 내가 겉으로는 아주 선량한 척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파동이 화가 나는 파동을 내보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얘는 이걸로 알아듣지 겉으로 웃고 친절한 척 얘기하는 그 얘기를 안 알아듣는다 그 뜻입니다. 얘가 알아듣는 말은 내 몸에서 진짜로 내보내고 있는 마음을 얘는 읽고 있다. 그래서 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뇌라고 그래요.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하죠. 장은. 장은 여기서 우리 몸을 지켜내는 모든 일들을 우리 몸속에 내 몸속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파동으로 알아듣고 내 몸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얘네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 몸 안에 지금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자라고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 암덩어리가 없어졌으면.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알아들어요? 장점막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알아듣고 얘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을 얘가 만들어서 들여보내서 없애준다 그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농에서 농사를 진 농산물하고 다른 데서 농사를 진 농산물하고 먹어보면 어디가 맛있어요? 당연히 한 농이지 뭐. 왜 그래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서 농사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서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미생물들이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아줬느냐에. 한 사람은 이거를 지어서 빨리 나가서 크게 자라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고 장사꾼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하나는 이거를 우리 식량이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그거의 차이는 분명하게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튼튼하게 길러주셔야 돼. 여기는 그 기능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서 간 이식 수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콩팥 이식 수술 다 들어봤죠? 장 이식 수술
예, 장은 남의 것이 들어와 갖고는 내 것 행세를 못 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75%나 모여서 적군과 아군을 철두철미하게 구분하는 자리가 되나서 아무나 남의 것 갖다 떼어다가 붙여주지 못하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간이 좋아지고 있는지 콩팥이 좋아지고 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장이 지금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를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미생물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미생물을 쳐다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레바이오틱스라는 개념으로 쳐다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이오제닉스라는 개념으로 쳐다보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힘이 센 유산균을 직접적으로 거기 갖다가 공급을 해서 장 안에 유산균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유산균을 직접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균이 이 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백조나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깥에서 센 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얘한테 이 자리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잘 안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르트를 사 먹고 어떤 유산균을 직접 먹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했는 것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프레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사는 애들을 잘 키워갖고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다. 슈퍼 미생물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해서 먹이를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매우 효과적이다. 바이오제닉스라는 방법은 얘네들이 만들어 놓는 생산 물질을 아예 만들어서 얘네들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을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겠다. 이게 이 개념이 바이오제닉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레바이오틱스, 바이오제닉스의 개념을 세 가지를 다 어우르고 있는 식품들이 참 많잖아요. 된장에 유산균도 살지, 유산균이 좋아했던 먹이도 살지, 지네들이 먹으면서 뱉어놨는 바이오제닉스도 살죠. 다 있잖아요. 청국장, 여태까지 얘기했던 김치, 청국장, 간장,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훌륭한 치료제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중에 프레바이오틱스 개념이 가장 좋은 걸로 효과적인 걸로 실험상으로 나타나 있고 거기를 키워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까 조청에다 뭐 섞으라고요? 바나나 삶은 데다 조청 섞어서 이렇게 드셨을 때 요 프레바이오틱스의 훌륭한 먹이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장을 정상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설사를 하거나 장이 약해갖고 기운이 떨어져 있으신 분이라든가 애들 학교 가라고 밥 먹으라면 신경질 예민하게 부리면서 잘 안 먹고 배 아프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아까 조청에다가 바나나 섞어서 주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참조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의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고
드리게 되면 제가 오늘 준비해 갖고 왔는 것이 이제 거진 끝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효소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예, 지금까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우리 몸에 진짜 의사가 있다. 그렇죠? 진짜 의사를 접근을 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거는 우리랑 더불어서 살고 있는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농산물도 기를 때 미생물 농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장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곁들여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 효소라고 하는 건 요즘 하도 많이들 효소해서 많이들 들었지만 효소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효소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생명의 본질에, 이 집을 지으려고 여기다가 나무도 갖다 놓고 벽돌도 갖다 놓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일꾼이 목수가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효소는 일꾼, 목수와 같은 것을 효소라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내가 음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아무리 먹어놔도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머리카락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침을 만들고 손톱을 만들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면 효소가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놓고 유리를 끼고 옆에 벽지를 바르고 다 이게 사람마다 일하는 일꾼들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몸의 일꾼들도 수많은 일꾼들이 한 8천 종류의 일꾼들이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심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애가 먼저 떨어지면 심장병이 오는 거고, 관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애가 먼저 떨어지면 관절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효소를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소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서 이거를 소화효소라 그러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고 신진대사를 하는 대사효소.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효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서 쳐다볼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바깥에서 우리 몸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써야지 될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쌀독에서 쌀이 다 퍼지면, 이제 쌀이 떨어지면 끝이 나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가 다 사용되어지면 사용되어지는 순번대로 병이 나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날이 무슨 날이요? 그날이 이제 떠나는 날이잖아요. 졸업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소를 굉장히 아껴 써야지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밥을 2그릇, 3그릇을 다 먹어도 소화를 다 시키고 또 배가 고팠는데, 나이를 먹으면 반 공기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이거는 몸 안에 소화 효소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효소를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아껴 쓰거나, 아니면은 내 거는 조금 남겨놓고 외부에서 좀 열심히 갔다가 이렇게 빌려서 쓰거나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예,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으면은요. 요게 위에요. 요 위 밑에 췌장이라는 데가 있고 요게 위인데요. 요 췌장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우리가 아는 걸로 해서 2가지 일을 얘기하려면, 췌장에서는 첫 번째가
우리 소와 효소를 만드는 일을 췌장에서 해야. 그 다음에 또 췌장에서 하는 일, 중요한 일 하나 있는데 또 뭘까요? 예. 원래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맞히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맞히면 막 박수 치는데. 인슐린을 만든다. 예. 췌장에서 이렇게. 그런데 췌장에서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만드는데 소화 효소는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먹은 음식을 막 부셔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소화 효소가 해요. 그 소화시키는 일꾼이. 그 다음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각 세포한테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갖다가 얘한테 야 이제 영양분 먹어라 하고 배달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그걸 인슐린이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이 당뇨가 걸린 사람이 매일같이 자꾸 또 단 거를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단 거가 세포한테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세포 쪽에서 자꾸 단 거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포는 얘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다 갖다가 배달을 못 하니까 여기는 지금 맨날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톡시헝거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한번 써드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얘가 하는 일은 만드는 일이고 요리하는 일이고 얘가 만드는 일은 배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췌장에서 하는데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은 췌장에서 뭐를 만들어야 돼?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갖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달을 해야 될 차례가 왔어요. 배달을 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음식이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배달을 중지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음식을 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또 소화 효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하고서 또 시작을 해서 배달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식을 해갖고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만들려고 그랬더니 또 음식을 집어넣었어. 간식해버린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또 집어넣어놨어요. 뭐죠?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하고 야식을 해버렸어요. 예. 이런 것들이 겹쳐져 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만들 틈이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이거 만들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병을 무슨 병이야? 그걸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뇨병은 약으로 치료할까요? 먹는 음식을 조절해서 치료할까요? 당연히 먹는 음식으로 치료해요. 예,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아까 콩은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 같은 거를 열심히 드시게 되면 몸 안에 들어가는 이 소화 효소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 이 소화 효소도 아끼고 얘네들이 지저분한 거를 다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리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매우 아끼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뇨의 가장 효과적인 재료 중에 당뇨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거나 똑같이 이거는 지금 당뇨를 예를 들어서 소화 효소와 인슐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만약에 얘를 만들다가 정신이 없어서 관절에서 일을 하는 애를 빌려다가 얘가 썼어요. 아니면 심장에서 일을 하는 애를 빌려다가 얘가 소화 효소가 일이 부족해서 써버리면 심장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애를 갖다 이쪽에서 갖다가 쓰면 그러면 관절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속을 무진장 편안하게 만들어서 소화 효소를 절대적으로 아끼지 않으면 다른 데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아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아끼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식하고 소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가 넉넉한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효소는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얘는
불에 약해요. 불에 약해서 약 50도씨가 되면 전부 파괴가 돼서 기능을, 활성도를 잊어버려요. 죽어버려요. 50도씨가 되면. 그래서 효소를 잘 살려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어떤 음식을 먹어요? 이 화식이잖아요. 끓이고 지지고 볶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먹다 나니까 우리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효소가 파괴가 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효소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효소를 무진장 아껴서 쓰고 살아있는 효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까 또 이야기 드렸는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여기에는 효소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먹는 연습을 식탁에서 한쪽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셔야지 돼. 예, 그래야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요 췌장 있잖아요. 아까 그림 그렸던 요 췌장이 소의 췌장보다 6배가 커요, 사람이 6배가. 체중 비례해서 6배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소는 살아있는 채소를 주로 먹기 때문에 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낼 이유가 별로 없어. 소의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4개. 위가 4개잖아요. 4개가 있잖아요. 이게 4개가 있으면 소의 침, 이렇게 염을 먹을 때 보면 침을 막 줄줄줄 흘리잖아요.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짜장면 그릇에다 쏟아 놓으면 짜장면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죠. 예, 그거는 갖다 쏟아 부어봐도 소화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소의 침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맨날 먹는 그 식물에서 갖고 오는 효소를 자기네가 숙성만 시켜서 써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췌장의 크기가 조그매요. 근데 사람은 먹는 게 전부 다 끓이고 지지고 볶아서 먹기 때문에 입안에서 천적으로 침에서 소화 효소를 섞어서 내보내주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엄청나게 커요.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사람. 그래서 소화 효소를 어떻게든지 아껴 써야지 되는데, 요즘에 약국에 가끔 보면요, 처방전 없이 고혈압약 사러 오고요, 처방전 없이 협심증약 사러 들어오는, 그리고 당뇨약 좀 달라고 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년 아주머니들이. 그럼 그거 어디에 쓰려고요? 처방전 받아오셔야 되는데, 이러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집 강아지 주려고 그런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들의 사용 비율이 지금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못지않게 엄청난 양으로 지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강아지들은, 우리 소에게는 똥개들은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가 풀도 뜯어먹고 사람 똥을 집어먹었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사람 똥에서 나왔는 효소, 그 다음에 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들어오는 효소, 이거를 집어먹으면서 자기 몸의 컨디션을 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를 먹여요? 전부 다 사람이나 똑같이 사료 먹이고 지지고 볶고 끓인 거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몸에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병이? 사람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병이 생기고요,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 미국 사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찾아오는 병은 그대로 지어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셔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새싹이 있고요, 이만하게 다 자란 완숙한 싹이 있어요. 이파리가 있어요. 누가 효소가 많을까요? 예, 작은 게 맞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밥을 이만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킨다고 했듯이 얘네들은 효소가 적은 거일수록 많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에 많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새싹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씨앗류와 새싹류, 아까 보리새싹과 같은 거 이런 데는 엄청난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효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의 세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뭐 지금 예를 다 못 들어드렸지만 끊임없이 식물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효소도 만들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응용해서 쓰게 되면 우리 몸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로 쓸 수 있다. 예. 이 중에 지금 우리 한농에서 생산해줘 갖고 쓰면서 임상에서 가장 아주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아까 보리새싹 있죠? 그 다음에 시리마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건데 민들레 있습니다. 밟아도 죽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령이도 좋습니다. 근데 민들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훌륭한 치료의 재료들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임상을 무진장 많이 갖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청 쓰이고 있고 케일 쓰이고 있고 신선초 쓰이고 있고 또 모로헤이아 아시죠? 예, 대청이라고 하는 거 모로헤이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솔잎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청, 솔잎, 모로헤이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혼합 제재로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 돼지 감자. 우엉. 이런 등등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제품들입니다. 예, 이게 전부 한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많은 환자들이 현대의학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먹고서 전부 다 엄청난 치료가 다 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좀 더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작용들을 펼쳐서 그런 병들이 치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훌륭한 치료 재료가 되고 치료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 펼침의 작용들이 엄청나게 센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은 전부 다 기를 때 무슨 농법으로 길렀다고요? 미생물 유기농법으로 길렀기 때문에 충분한 미생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 안에 농축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균형 있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효소액이라고 있는데, 효소액이라고 있는 게 마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미자라든가, 또 함초라든가, 그 다음에 더덕,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 효소액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쓰는데, 그때 이거를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생물은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먹이를 주기 위해서 주로 어떤 거를 쓰죠? 설탕. 예, 설탕을 쓰거나 올리고당을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설탕은 거기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서 발효가 되면서 얘네들이 미생물이 먹어서 뱉어놓고 하면서 첫 번째 그 단당류라고 얘기하는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용들이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복합당으로 바뀌어요. 사당류, 이 다당류로 물질이 바뀌어지면서 그거를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당이 올라간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을 치료를 해낼 수 있는 힘들을 걔네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가끔가다 또 이야기를 해요. 약국에서 보면은 제가 이걸 치료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마늘로 만든 효소액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손님들이 우리 집에도 담궈놨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서 담가냈다는 거하고 제가 갖고 있는 한농에서 만든 효소액과의 차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일단 미생물 유기농법으로 길러진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들어와 있는 농축대에서 지금 와 있는 성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무슨 힘을 갖고 있을까요? 미생물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무슨 말로 알아들은 애들이에요? 긍정의 힘, 된다. 그쵸? 그 한농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효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랑은 하늘에서 땅 차이로 틀린 겁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종갓집 며느리가 만든 음식하고 일반 사람이 만든 음식하고 재료를 똑같이 주어줘도 맛이 틀린 이유는 하나는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만들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분명히 결과물은 틀려요. 그래서 한농에서 농사를 지을 때부터 미생물 농법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길러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러진 그 재료를 갖다가 또 거기에 미생물이 심어져서 발효가 된 그 물질은 감히 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물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미생물한테 장에 살고 있는 아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물질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현재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너는 우리 몸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물질 좀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 좀 해줘라. 예, 그러면 우리 몸이 치료가 되죠. 예, 이 얘기가 너무 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아니죠. 정말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지. 믿으시는 거로부터 모든 것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안 열리고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치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셔야지 돼. 예, 그래서 문만 열으면 치료는 시작되는 거고 건강은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방구. 네. 일단 방구는요, 그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거니까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쁜 경우에는 부패된 냄새가 나는 거. 이거는 좀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냄새가 없는 방구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음식들 중에 그 안에서 가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물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음식물을 드시는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그게 불편하시면 그거를 조금 줄여주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그건 잡힐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냄새가 많이 악취가 나면서 이 문제가 되는 그런 가스가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장 안의 환경을 다시 한번 바꿔줘야지 돼요. 그러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바나나나 조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미생물들한테 기운을 다시 줘갖고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이 미생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생물들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유익균, 이 균 중에는 크게 세상 이치나 똑같아 3종류가 살아요. 근데 사실은 엄격히 얘기를 하면 유익균이냐 유해균이냐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기준이지 유해균은 나쁜 놈이다 이 얘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렇게 3종류로 구분을 짓는데 제일 많은 거는 중간균이에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애가 세냐에 따라서 얘는 2편도 들고 2편도 들어요. 얘가 세지면 얘가 1위로 들어가. 그러면은 갑작스레 거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기면 얘가 1위로 합치면서 전부가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요.
얘가 이겨버리면 갑자기 나쁜 세상으로 바뀌어버려. 예. 그래서 항상 얘를 좀 튼튼하게 길러놓을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튼튼하게 기르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까 물김치 같은 거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우리 발효식품 열심히 드시면서 장 안에 살고 있는 좋은 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 조청이라든가 바나나 삶은 거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장이 좋아해요. 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얘네들이 세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것 좀 하나 더 있네. 이 한농에서 만드시는 숯 있잖아요. 숯은 이름 붙이기를 뭐라 하냐면 미생물의 아버지다. 예. 미생물의 아버지. 미생물의 아버지. 누구냐? 유익균의 아버지. 얘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음이온 방사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에 의해서 어쨌거나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발효시키는 균들을 활성도를 높여주고 우리 몸 부패하는 나쁜 균들을 전부 제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가스 같은 거 많이 생겨나고 이래 되면 여기 한농에서 생산하는 흙을 아까 조청 바나나와 곁들여서 숯을 같이 드시게 되면 더 뛰어난 효과를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머리가요. 한쪽 귀가 아프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주로요. 예. 근데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한 15년 이게 처음에는 귀가 아파요. 귀가 습기가 나서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귀가 딸린 거지 귀에는 이상이 없대요. 네. 그래 많이 다녔는데도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신 거는 아마 귀하고 연결돼 있어 보이시고요. 귀 쪽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열심히 드시면 신장 기능 좋아지고 신장 기능 좋아지면 귀 좋아지고 귀 좋아지면 머리 아픈 거 없어질 것 같고. 토마토는 끓여 먹는 게 더 좋은가요? 어느가요? 토마토를 끓여서. 예, 토마토도 끓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든 얘기의 중심은 이제 이 김치라든가 이런 거는 살아있는 거 먹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드시는 건 드시는 거고 새싹을 드시고 다 드시는 거고 그 위에 음식은 흡수율의 문제를 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게 만들려면 과일은 끓여서 드시는 것이 흡수가 제일 잘 돼요. 예, 그래서 이 과일은 흡수를 시키면서 과일은 또 미생물의 먹이로 주는 거니까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의 먹이 겸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목적으로 과일을 끓여서 드시는 거니까 그냥 끓여서 드시는 게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의 개념은 떠나서 이제 치료의 개념을 할 때는 어딘가요? 그거는 비율은 딱 정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안 먹고 보리 새싹을 먹으면 되겠네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몇 배 좋으냐면 50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비타민 C를 일반 비타민 C보다는 보리 새싹이 좋지 않느냐?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약국에 가서 사시는 비타민 종류는 실제 흡수율이 20% 이하예요. 그러나 이런 보리 새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만 드셔도 흡수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발효액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혼합해서 드시게 되면 이 흡수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식초 여기 식초 안 드시죠? 약으로는 식초 조금 사용하시나요? 그럴 경우에 식초 몇 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그 물로 해서 드시게 되면 미네랄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건 식간에 먹나요? 아니면 식사 바로 먹나요?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번까지 드시는데요. 식사 끝나고 바로 드시면 되세요. 소금을요? 네. 죽염을 먹어도 괜찮나요? 어떤 소금을 먹어야 돼요? 천일염인데. 일단은 가장 정직한 소금은요. 죽염도 좋고요. 죽염도 좋고 바다에서 만드는 천일염으로 제대로 만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좋은데 이제 치료의 개념으로 우리가 쓸 때는 사실은 이제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이 간수가 포함되어 있는 소금이라야지 돼요. 간수를
간수를 포함한 간수를 뺀 소금이 아니라 간수를 포함한 소금으로 잘 활용하면 기적적인 치료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음식 맛을 먹을 때 김치 담그고 이럴 때는 간수 뺀 거라야 이제 여기에 쓴맛이 있잖아요. 예, 쓴맛이 있으니까는 이 음식 맛을 망가뜨리니까 그냥 우리 보통 쓰는 음식에 쓰는 거는 간수를 뺀 걸 쓰시고요. 이 약으로 써야지 되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간수를 포함한 것이 훨씬 더 양리작용이 뛰어납니다. 그 겨울철 분말랭이는 어떻게 만드나요? 얼고 이럴 때. 예, 얼었다 녹였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얼었다 녹였다 할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훨씬 좋으니까는요. 예, 자연 상태에서 만드는데 이제 뭐 그것도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쓸어서 말리셔도 되고 제가 그 어떤 사찰에서 만드는 방법을 소개받을 때는 그냥 통물을 그냥 이 구멍만 뻥 뚫어 갖고 이렇게 끼듯이 해갖고 처마에다가 널어놔 가지고 얼렸다 녹였다 해가지고 봄에 쓸어서 드시면 제일 좋다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쓸어서 지금 이런 날씨 같은데 바깥에다가 널려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조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콩이라든가 곡식류요, 씨앗류를 지금 같은 겨울에 바깥에다가 처마 끝에다가 매달아 놨다가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씨앗으로 쓰거나 씨앗으로 쓰는 건 다 바깥에다 매달잖아요. 집 안에다가 안 넣어놓잖아요. 그래 바깥에다가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놓는 걸 갖다가 약으로 쓰시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바깥에다가 씨앗이 나가서 얼으면 걔네들도 또 아까 생명 본능인 작업에 의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오메가6라는 성분이 식물성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성분 중에 오메가6가 자기를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메가3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비타민 D3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이렇게 해갖고 추위에다가 바깥에다 매달아 놓으면 이 씨앗은 엄청나게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봄철에 그걸 갖다가 드시면 그래서 옛날에 시골집들 이렇게 쳐다보면 씨앗을 처마 끝에다 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해풍이 세게 부는 바닷가에서 바다에 미네랄이 섞여져 있는 그거를 맞으면서 거기다가 처마 끝에 말리는 것을 최고의 약재로 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원리가 그런 거로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고개만 끄덕일 줄만 알아도 남들보다 그래도 보는 눈이 커진 거잖아요. 그 한의원들은 그 비움나래라고 처방해 주신 거 있잖아요. 좀 많이 쓰시는데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만. 비움나래라고 드셔보신 분 계세요? 비움나래는 만들기를 제가 레시피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비움나래는 이제 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름 그대로 독소를 빼내기 위해 갖고 독소를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작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몇몇 가지 특징이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혼합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 감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돼지 감자의 가장 주 특징은 이 안에 성분 중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이눌린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혈당 조절에 매우 뛰어납니다. 당뇨라든가 당뇨 예비 환자들한테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제거를 하고 장안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변비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돼지 감자가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효과적인 물질이고요. 여기에 뭐 이제 우리 아까 보리새싹이라든가 대청이라든가 모로헤이아 그거라든가 뭐 시리마라든가 그러니까 민들레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우엉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 우엉은요. 우엉 보셨죠? 이 우엉이 그 진흙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자라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은 식품 중에 하나가 이 우엉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 키만 크게 만들겠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되고, 손톱이 자라나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되고, 세포가 매일같이 깨끗이 안 바뀌어서 검버섯이 끼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신진대사가 잘 돼서 빨리빨리 딱 생겨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엉이다. 그리고 또 우엉의 또 다른 특징은 얘네들이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이 뿌리에. 그거를 다 이겨냈잖아요. 얘는 엄청난 항균, 항충, 벌레를 이겨내고 균을 이겨내는 힘이 가장 센 식물 중에 하나가 우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뛰어난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네모부터 쳐놨어. 포쿠리 발음도 어렵네. 포쿠리병이라고 있어요. 포쿠리라는 병이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름을 지어서 포쿠리병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돌연사 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다 말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죽었느냐면 70년대 일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에 시달리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 일에 시달리고, 또 나와서 회식하고 술 마시고 또 2차, 3차 하고 집에 와서 또 음식 먹고 이래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는 이유를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찾아냈더니 뭐냐, 밤에 잠자는 사이에 심장의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야지 되는데 늘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그 늘어나는 일을 안 해서 심장이 정지가 돼버리더라. 근데 그걸 늘어나게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학식으로 NO, 산화질소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나오면 심장이 아주 편안하게 섭작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게 안 나오면 심장이 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밤에 잠잘 때 다리에 쥐 나죠? 쥐 잘 나죠? 그게 뭐냐면 밤에 잠잘 때 우리 몸에서 이거를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리 쪽으로 혈액이 안 내려와서 쥐가 나고 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물질이 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연구를 하다니까 산화질소가 밤새도록 먹었는, 회식하고 술 마시고 했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산화질소를 안 만들고 소화효소 만들고 앉아있다가 말고 얘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이거를 못 만들어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돼서 죽었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포쿠리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미국의 어떤 회사는요, 요 이론을 가져가서 딱 실험을 하면서 요거를 만들다 나니까 이거를 먹었더니 뭐가 돼? 먹었더니 남자들이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던 걸 일본 애들 거 요걸 가져가 갖고 연구를 해갖고 탄생시킨 작품이 비아그라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NO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혈관의 박동수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남자들 발기부전에까지 치료가 되는 걸 연결시켰던 것이 바로 NO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인데, 요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아르기닌이라고. 그런데 요 아르기닌이 가장 많은 거가 누구요? 우엉. 이게 그래서 이제 산화질소가 가장 많은 거, 잘 만드는 애죠. 그래서 혈액순환, 쥐 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인들 정력 떨어져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심장마비, 이런 등등, 우리 노화 방지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우엉입니다. 그 비움나래의 핵심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장 안의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우엉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라든가 심장병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 정력 증강까지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만든 제품이 이 비움나래. 그래서 비움나래 하나만 갖고서도 꾸준히 드시면 엄청나게 좋으세요.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이사님 같은 경우는 비움나래 열심히 드셨더니 이 잇몸병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죠. 잇몸병을 없어지게 된 동기는 항균 항충 작용이 일단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만드는 아르기닌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해냈을 것이다라고 추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헤아릴 수 없이 여러 가지 기대되는 작용들이 많다. 거기에 우엉과 돼지 감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질문이 네. 그거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일 열심히 드시고요. 케일 열심히 드시면 그 안에 세로토닌 분비 물질이 많아서 잠을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게 만들고요. 저녁 때 과일이라는 과일 종류는 다 모아서 전부 삶아서 드세요. 삶아서 이렇게 스프처럼 해서 드시게 되면 머릿속에 당도가 높아지면서 잠이 잘 자지고요. 당도가 높아지고 잠을 잘 자면 몸에 체중도 빠지고 몸에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서 몸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분은 살이 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녁 때 이 당, 그러니까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그 외에 다른 과일도 좋아요. 그래, 과일들을 삶아갖고 전부 갈아서 드시고, 케일 드시고. 예, 그러면 아마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물김치요?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지난주 월요일날 서울대학교 와서 강의를 받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강의를 하냐면 음식물로는 질병을 못 고친다. 네. 음식물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런 강의를 해야 되느냐.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병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저런 강의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이제 다른 거를 염두에 두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이 언론이라든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이론 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정답이 아닌데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 총기가 나쁘다는 것을 미국 사회에 누구나 다 알아요. 전 세계 국민이 알아요. 그런데 미국의 총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미국 정부보다 그다음에 총기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못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 의사가 약물로 치료가 된다고 그러면 병원 의사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문 닫아야 되고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논리가 다른 곳에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들한테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좋다고 하는 거가 나는 연구 자료가 필요한데 이 물질의 카페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결론을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해져야 될 필요가 일단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논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뭐냐면 이름은 지금 대기가 그렇고 우리나라 유명한 3대 방송국사 사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가정의학과 교수하고 저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음식을 갖고 음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가정의학과 교수가 음식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 현대의학의 충분한 대체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부류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씬 들으면 모순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음식 치료는 대체의학이니 보완의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우리 건강의학의 그냥 근본이에요. 근본이고 이 근본을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걔네들이 보완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치료는 검증을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양 의사 히포크라테스서부터 우리나라 어느 의사를 다 들어도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누구도 치료 못한다라고 성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정도 정의를 내렸으면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은 음식으로부터 왔잖아요. 음식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5% 정도의 유전적 소인을 제해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음식과 내가 생활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질병이 가능한데 음식의 문제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생각에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가 그리고 그만큼 몰라요. 실제 모릅니다. 실제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다른 분을 제가 비교하고 막 하기는 그렇고요. 분명히 이걸로 치료가 됩니다. 네네. 네. 네네. 그거가 이제 그것도 또 처방을 낸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공부했던 원리로 따지면 어느 처방이 좋을까요? 열이 올라왔는 거를 밑으로 끄집어내리려 그러면 케일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일이면 좋고 이제 여기 우리 한농 식구들은 이제 저런 음식 생물을 안 드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들이야. 그래서 생물을 빼고 갯벌에서 나오는 파래, 미역, 김 이런 것들을 다시마 그다음에 육지에서 나오는 케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그걸 치료하는데 훌륭한 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